하는 의도였고, 그래서 양민과 노비들의 호응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 전근대 사회의 가장 특징이 그 신분제 사회이고 신분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 중이고 또 특히 이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하는 이러한 그 어떤 기치하에서 움직이는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그 신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간에 이런 그 하나의 그런 능력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대몽항쟁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라면 기꺼이 지도자를 모시고 거기에 신분에 관계없이 따르고 대몽항쟁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신분을 초월한 그러한 그 의식이 팽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운 건 나아가 신분 철폐로까지 해석되기도 한다. 삼별초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리고 민중의 정부를 지향했던 것이다. 하지만 고려는 신분제도가 엄격한 사회였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의식이 가능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삼별초 지유들의 출신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유란 200명 안팎의 군사를 거느렸던 지휘관을 말한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지유 중에 한 사람이 송길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송길류가 되게 낭장에서 다음 올라가는 계급이 중낭장, 중낭장에서 장군이 되고 대장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의사중성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되었는데, 앞에가 장군이 될 때까지는 신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의사중성이 되면서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천계 출신이다. 이래서 서명할 수 없다. 이래 해가지고 결국 그 의사중성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송기를 통해서 볼 때 그 삼별조 정부에 그 가담한 많은 지유들 중에는 이런 그 천계 출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신분에 구애 없이 이런 낭장에서 중낭장 또는 장군, 대장군, 상장군까지 승급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다음에 삼별조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도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고려 중기는 무신 정권이 지배했는데 집정자들 대부분은 천계 출신이었다. 이런 상황은 하층 계급에게 권력자도 자기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리고 노비였던 만적의 난과 같이 신분 차별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듯 고려 사회의 신분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삼별초는 신분 철폐를 행동으로 옮겼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꿨을 것이다. 자, 이것이 고려 사회의 노비 문서인 노예첩입니다. 당시 최하층민인 노비들은 이것 때문에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별초는 이 노비 문서를 과감히 불살라버렸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민심을 이 삼별초 측으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새로운 특권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대몽항쟁을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평등한 사회를 외치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렇듯 삼별초 정부는 단순한 반란 집단이 아닌 민중에 의한 새로운 사회를 지향했고, 또 고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몽고로부터 고려 땅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야심찬 이념과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이 고려의 또 다른 독립정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도의 삼별초 정부는 1년도 채 못 돼서 그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1271년 5월 15일, 진도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여몽연합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 것이다. 병선 400여 척에 군사는 10,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병력이었다. 여몽연합군은 3군으로 나누어 협공작전을 펼쳤다. 한 달여에 걸친 치밀한 준비 끝에 감행한 총공격이었다. 몽골로서는 이제 40년 이상을 끌어온 동아시아에서의 정복전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고려를 토대로 해서 일본 정복전을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 정복전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한 그런 상황이 삼별초에 대한 진화의 필요성을 몽골로서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려 정부로서는 전쟁 이후에 재정적인 그런 상황, 조선의 마비라든가 이러한 그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고 또 삼별초 정부가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지에서 지방민과 농민들의 민심의 이반 현상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몽골이 복사한 새로운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질서를 재편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별초는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고 용장성은 화염에 휩싸였다. 결국 용장성을 버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배중소는 남도진으로 향했고 김통정은 왕을 호위하며 금갑진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중에 왕은 죽음을 맞았고 김통정은 자녀 세력을 이끌고 제주로 떠났다. 남도진으로 후퇴했던 배중선 부대는 결국 전멸했다. 이렇게 삼별초의 진도 정부는 패망하고 말았다. 진도엔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지명과 유적지가 남아있다. 원종의 육촌인 원 왕의 동생이 영령공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영령공이 토벌대를 보낼 때 자기 아들 둘을 같이 딸려 보내가지고 그 백부를 어찌든 간에 살려라.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왕운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목을 칠라 할 때 이제 홍다구 측하고 아까 그 조카 두 분 그분들하고 이제 논쟁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논수동 이름이 생기고 목숨을 논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지명인 논수골. 여기에서 왕원은 끝내 죽음을 맞았다. 이 마을 뒷산에 왕원의 무덤이 있다. 언제 누가 시신을 수습해 묻었는진 모르지만 옛부터 이곳은 왕운의 무덤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다. 고려시대 석인상이 삼별초 정부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왕운의 묘를 지키고 있다. 이곳은 때무덤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전사했고 들판은 온통 무덤으로 덮였다고 한다. 그 한켠엔 여인네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기